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프로젝트 길잡이 1의 제 4주차를 맞아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파트 2, 2부에 해당하는 이제 프로젝트의 실제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1부에서 다룬 그 이론적인 그 뭐 배경을 일단 이해하고 나서 두 번째 2부부터는 사실은 직접적인 여러분의 그 실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연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워밍업으로서의 연습이겠죠. 물론 이제 2학년부터는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전공 수업 안에서 주제가 주어지고 그 주제를 이제 직접 여러분이 팀을 구성해서 프로젝트 해서 결과를 보고하는 거겠지만 지금 1학년 단계에서는 이제 그 예행 연습, 뭐 훈련, 뭐 워밍업으로서 하나의 뭐 여러분이 준비하는 하나의 실습인데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2부가 이제 주로 다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의 엑서사이즈 연습 연습 과제로 나가는데 그래서 첫 번째 지난 시간에는 그 실습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뭐 수행 구체적인 수행 프로젝트 수행의 실습의 그 단계 세 가지를 얘기했고 그죠? 준비 단계로서의 이제 팀을 구성하고 뭐 빌딩하고 팀을 조직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곧바로 실행에 이제 옮기는 어, 구체적인 이제 실행의 그 과정 다섯 가지 정도를 얘기했고 그죠? 뭐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뭐 그죠? 계획서를 뭐 만들. 자 그다음에 뭐 세 번째 마지막 점검하는 단계죠. 이제 말하자면 뭐 우리가 우리 앞에서 했던 것을 딱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3단계 구성으로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그 단계를 여기 다시 볼까요? 네, 잠깐만. 그럼 지난 시간에 그 했던 내용을 조금 다시 돌아보면 수행 단계에서 이제 팀을 구성하고 팀을 빌딩한 조직한 후에 문제를 이제 설정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다음에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계획을 확정하면은 이제 네 번째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다섯 번째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검증하는 자 이런 것이 문제 해결 과정이라면 이제 본론에 해당하고 프로젝트에 세 번째는 이제 그 말하자면 사후 과정이죠. 프로젝트 다 끝나고 나서 결과까지 다 나온 후에 이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. 그래서 뭐 수업에 발표하냐, 아니면 경진대회를 참여하냐, 공모전을 참가하느냐, 특허를 신청하느냐, 뭐 이런 정도. 그래서 수행의 3단계, 준비 과정, 어, 직접 수행하는 과정, 그 다음에 사후 과정, 그죠? 이렇게.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근데 2장에서는 수행 태도. 그러니까 우선 팀을 구성하고 조직하기에 앞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런 팀 프로젝트에 임할 것인가, 콜라보 프로젝트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될 것인가 해서 태도를 고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태도를 좀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것은 수행 태도 중에서도 첫 번째 이 팀워크라는 것, 즉 협력하는 것이 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중요성을 갖느냐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자는 거예요. 협력적인 사고라는 것. 그래서 그 왜 협력이 중요하냐면 팀워크가 첫째는 우리가 여섯 가지 뭐 핵심 역량을 학교에서도 지금 우리 동의대에서도 추구한다고 하는데 그죠? 자기 경영, 글로컬, 뭐 나눔, 소통, 융합, 도전, 성취. 그래서 이 여섯 가지 핵심 역량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에서도 가장 그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어, 그 통합과 소통이란 측면, 즉 뭐 나눔, 소통, 융합. 이제 우리가 이 여섯 개의 역량 중에서는 우리 대학에서는 이런 측면이 바로 통합과 소통이라는 측면인데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이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그 창의적인 또 주체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런 인재를 배양하고 또 여러분이 그런 인재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창의로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독창적이고 뭐 도전을 하고 뭐 또 예리하게 분석 비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개인 플레이에 있어서는 그러나 우리가 타자와의 소통, 나눔 그리고 융합 이런 통합과 소통의 능력이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뭐랄까요 뭐 우리가 윤활유와 같은 역할이라고 할까 우리가 삶을 우리가 자동차에 비유하면 자동차가 우리가 여러분이 기름도 필요하고 그죠 뭐 이제 뭐 계기판도 뭐 여러 가지 뭐 기자재가 필요하고 부품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자동차가 잘 운행하기 위해서는 윤활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수시로 뭐 기름도 넣지만은 사실은 윤활유도 보충을 해줘야 돼 반드시 그죠 일정 간격 두고 그래서 윤활유가 없이는 엔진이 멈춰버리죠 타버리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자동차에 비유하면 삶을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의 한 대의 자동차를 개인이라고 한다면
그 한 대의 자동차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도 윤활유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개인의 삶이 아무리 잘 영위돼 나가고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자기를 경영하고 도전을 하고 성취를 하고 뭐 세계에 나가서 세계 무대에 글로벌하고 글로컬하게 지역과 세계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더라도 나눔과 소통과 융합이라는 이 측면, 협력이라는 측면, 그죠? 이 팀워크라는 측면을 배양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인성에서 이것이 빠진다면 여러분 아마 가다가 얼마가 못 가서 멈추고 마는 자동차가 된다. 윤활유가 빠진 자동차라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역량 중에서 여러분이 길러야 할 협력적인 측면의 역량, 나눔, 소통, 융합, 통합, 소통이란 이런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했고, 협력이라는 것이. 그래서 이런 협력의 힘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혼자 풀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여러분에게는 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어떤 창의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혼자의 아이디어보다는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라이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협력해서 아이디어를 모은다면 더 창의적인 다각도의 관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융복합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. 협력하는 것은. 그 다음에 또 친밀도를 이제 향상하는 그래서 우리가 협력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친밀도를 잘 향상할 수 있겠는가? 또 막 그러려면 이제 마음이 또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마음이 편안하게 서로 안정감을 가지고 이 팀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 서로 그런 것에 대한 확보 방안. 그래서 여러분이 뭐 협력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라. 영화를 통해서. 그 다음에 친밀도 확보의 전략을 한번 여러분이 짜보라고 했죠. 지난 시간에 과제로.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장에서는 이제 수행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수행 태도 중에서도 이제 협력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수행 태도 중에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는 협력이 왜 중요하냐. 그래서 뭐 이런 정도를 얘기했다면 오늘은 협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적인 얘기라는 거죠. 구체적 방안. 자, 그래서 우리가 팀워크가 이렇게 향상되고 팀워크를 좀 더 활발하게 발휘해야 하는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이유는 우리가 한 개인이 하나의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팀의 각 부분들이 이렇게 합쳐서 개인들의 뭐 총합이 있겠지만은 그 총합의 역량보다도 우리가 합심을 해가지고 이루어졌을 때 그 에너지라고 할까 그 효과가 훨씬 더 크다. 그러니까 부분의 합보다 전체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것.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인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디지털 시대와 인문학이라는 강좌도 또 강의에서 자꾸 그쪽하고도 연결하게 되는데 생각을 우리가 거기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날로그적 사고 말고 디지털적 사고가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자면 우리가 또 형식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자면 과학기술적인 어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부분을 더하면 예를 들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나오는 게 맞죠. 그죠? 부분의 합이 전체와 동일한 것이죠. 이게 어떻게 보면 개념 분석적으로나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나 형식 논리적으로나 또 수학적으로나 이런 추론적인 사고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이런 그 이야기가 맞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 보자면 부분의 합이 전체보다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라 부분의 합이 전체보다 어, 훨씬 그러니까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서로 합심해서 우리가 뭐 서로 유대가 강한 팀.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지. 유대가 아주 약한 팀과 유대가 강한 팀이 있다면 팀워크가 잘 발휘되는 팀과 팀워크가 잘 발휘되지 않고 개인 플레이만 하는 팀을 비교해 본다면 부분의 합이 전체보다 그러니까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오히려 커질 수 있는 이런 유기적으로 잘 단합이 된 팀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팀도 있다는 거죠. 그럴 경우는 심지어는 부분의 합 및 전체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너지 효과 때문에라도 팀워크는 매우 중요하다.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개인이 갖춰야 할 협력 전략과 팀이 갖춰야 할 협력 전략으로 이제 나눠봤습니다. 여기서. 그래서 우선 개인을 가지고 생각하자면 팀워크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첫째, 내가 어떤 역할이나 어떤 측면에서 어떤 능력에서 이 팀의 기여가 될 수 있을까? 나의 기여, 네.
예,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업을. 어,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개인의 차원에서의 협력 전략이 중요한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, 자, 그래서 개인에 있어서의 협력 전략을 크게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겠느냐 했을 때는 첫 번째, 내가 어떻게 팀에 기여하겠는가를 한번 물어보고 스스로에게 자문해보고, 두 번째는 다른 팀원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, 이런. 그래서 이런 내가 어떤 역량이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내가 기여를 할 수 있고, 그럼 이런 역량이나 이런 내가 측면을 가지고서 어떻게 팀원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를 방안을 연구해보고, 세 번째는 팀의 능력을 우리가 또 믿어야 된다.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, 예를 들면 나는 뭐 조사 능력이 뛰어나다, 분석하고 또 서베이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료 분류를 잘한다, 이런 능력이 있다면, 그런 능력을 물론 자기도 신뢰하게 있지만은, 그러니까 이 능력을 내가 믿고 나는 이 능력을 가지고서 이 팀에 기여해야지, 이제 이런 조사 담당을 해야 되겠다, 자료 조사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, 그러나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자료를 내가 조사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뭐 앙케이트 뭐 예를 들면은 인터뷰 능력이 뛰어나다든가, 그러니까 뭐 대인 관계가 또 뛰어나다든가, 나는 문헌적인 거를 말없이 조사하고 분석하는 걸 잘하지만, 문헌 조사 자료를 잘 분석하지만, 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인화 단결을 잘해가지고 뭐 인터뷰도 잘 하고, 그다음에 뭐 뭐랄까 이런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뛰어남이 있고, 뭐 어떤 사람 또 뭐 글을 잘 쓴다든가, 아주 유려하게 호소력 있는 뭐 광고 문안을 잘 만든다든가, 또 어떤 사람은 뭐 이 PPT를 아주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멋진 PPT를 만들어내는 어떤 미적 센스가 있다든가, 응용적인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팀의 능력을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, 우리 팀은 이런 장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저런 장점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 하는 그 신뢰를 서로 가져야 된다. 그다음 네 번째는 협업을 통해서, 그러면 내가 각자가 이렇게 맡은 어떤 능력들을 분담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일 그런 기대가 없다면 나 혼자 하죠, 그죠? 나 혼자 모든 걸 다 해도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다면야 굳이 팀워크를 발휘해서 내가 이 팀에 가입해서 또는 이 팀에 함께해서 어, 해 나가야 할, 또 말하자면 유인 동기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내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도 이 팀워크를 내가 개인으로서 이 팀에 내가 협력하고 이런 그런 협력의 마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. 그러니까 팀의 각 사람들의 능력을 신뢰하고, 그걸 통해서 내가 혼자 할 때보다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때 우리가 이제 내가 협력하려는 마음이 생기겠죠, 더. 네,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이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더욱더 협력을 하고자 하는 이런 협력의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제 경청의 자세라고 하는 것인데,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우리가 네 가지 정도의 이유에서 내가 이 팀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해서 협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동기가 생겼다면,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했을 때는, 나만 잘났다고 내 얘기만 하고 내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, 내 주장만 할 게 아니라, 다른 사람의 의견도 말하자면 존중하면서 받아들이는,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주는 이제 이런 수용의 자세,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다. 그래서 경청에는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는데, 하나는 이제 소극적인 태도로서의 경청이 있고, 두 번째는 적극적인 태도로서의 경청이 있는데, 소극적인 것은 뭐 수동적으로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 것이죠. 그냥 뭐 반응 없이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경청이죠. 그러나 그건 너무 소극적이고 아무 우표정하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반대는 안 하지만, 뭐 그렇다고 뭐 그냥 우표정으로 중성적으로 그냥 듣기만 하는 태도. 물론 이것도 경청이긴 경청인데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죠. 남의 말을 들어주니까. 그러나 너무 소극적이다. 그럼 적극적으로 듣는 자세는 뭐냐? 표정을 밝게 웃어준다는 거죠.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내가 그냥 무표정으로 그냥 가만히 듣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도 물론 뭐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만은, 그렇다고 아주 좋은 거라고도 보긴 좀 그렇다는 거죠. 이거는 경청의 자세로서.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미소라든가 좀 그러니까 마인드를 열어서 표정도 밝게, 그리고 뭐 환영하는, 항상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뭐 막거나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서서 듣는 게 아니라 왔구나 하면서 뭐 반겨주면서 두 팔 벌려 환영하듯이 그 사람을 좀 환대하는 자세를 가지고서 들은 것이 적극적인 태도고, 세 번째는
그럼 들으면서 가만히 이제 뭐 웃으면서 웃기만 하는 것도 물론 좋은 자세지만 미소를 짓는 것도. 그러나 또 거기도 이렇게 가끔은 아, 맞아, 맞아 하면서 또 주고 뭐, 말하자면 그 뭐라 하나요? 이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. 어. 그래서 우리가 리액션을 잘 해주는 거. 우리가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TV 프로에서 보면 유재석이라든지 뭐 개그맨들이 보면은 이제 사회 뭐 어떤 참 저기 뭐 사회를 보든 아니면 뭐 거기 나가서든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뭐 리액션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. 리액션이 그죠? 그것이 이제 경청의 자세로서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서의 경청의 중요한 태도겠다. 리액션을 해주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시선 처리가, 그 물론 뭐 눈을 감고 듣는 것도 경청이고, 뭐 다른 데를 보면서 듣는 것도 경청이긴 하지만은, 가급적이면 그 사람의 눈을 그러니까 눈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고 해서,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봤을 때 서로의 마음이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. 서로의 그러니까 눈을 마주 보는 것은 마음과 마음의 어떤 교감이랄까, 그죠? 마음을 서로 연다는 어떤 그 신호가 보여지는 것이고, 그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꿰뚫어 보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, 듣는 소리로서만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의 이 말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까까지도 캐치해낼 수 있는, 이 사람의 말 너머의 것까지도 어떤 감지할 수 있는, 예감할 수 있는, 그죠? 뭐 특히 우리 육감이 발달했다고 그러잖아요. 또 남자보다 또 우리 학생 같은 경우. 그러니까 눈만 봐도 서로 눈빛만 봐도 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나, 아니면 뭐 또 이 사람이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열의가 있는가,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하는 말인가, 뭐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으니까 경청의 자세로서는 이런 태도가 또 중요하다. 그래서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다. 그래서 여러분이 과제로서 경청의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이제 과제로서 나가고, 그다음에 이제 팀의 협력 전략으로서는 첫째, GRPI 체크리스트가 과제로 나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그 GRPI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팀의 협력 전략이 되겠죠. 그래서 먼저 목표를 명확하게 하자는 거죠. 그래서 팀의 공통 목표가 세웠을 때 협력에 이르게 협력의 동기가 생겨나죠.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의식이 없이는 팀이 구성되기가 어렵죠. 하나의 팀워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팀이 구성돼야 되는데, 하나의 팀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물론 가족도 하나의 팀이고 뭐 회사에 사무하는 사람들도 팀이지만, 우리가 이 학교나 회사 사회에서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가정이 아닌 사회에서의 그 팀이라는 것, 가정은 그냥 혈연 관계로 어쩔 수 없이 하나의 팀으로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팀이고, 우리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팀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공통의 이익 관계 속에서, 그죠? 우리가 게마인샤프트, 게젤샤프트, 이제 어렸을 때 나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, 그죠? 사회를 크게 두 개로 나눴다는 거네요. 하나의 그 게마인샤프트는 이제 가족 공통체 같은 거고, 우리가 이런 걸 구별했었는데, 그러니까 어떤 이익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사회. 그러니까 이익 공동체와 그다음 친족 공동체를 구별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익 공동체라는 건 어떤 공통의 목표 이익을 뭐 설정하고 만들어지는 이제 사회라는 거지. 그러니까 우리가 팀이라는 것도 결국 어떤 공통의 목표로서의 공통의 이익이라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 팀이 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. 두 번째, 그러니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어떤 그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. 그 목표가 또는 그 과제라는 게, 그죠?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면 그 목표에 맞는 과제가 선정돼야 되겠죠. 근데 그것이 그 목표든 그 과제가 결국 가치 있고 의미 있어야 되겠죠. 그냥 아무거나 그냥 뭐 해서는 안 되겠지. 무의미한 것, 별로 가치가 없는 것, 그걸 과제로 성장하는 것은 동기가 부여되지 않겠죠. 그 열심히 하려고 하는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. 세 번째는 분위기가 좋아야죠. 분위기가 서로 험악하고 뭐 욕하고 서로 뭐 끼딱하면은 손찌검하고 싸우고 이래가지고서는 정말 이게 뭐 깽단도 아니고, 이거는 팀이 와야 될 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지, 이렇게 되면. 그래서 친화적이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고, 협력을 이루어 나가려면 팀워크의 어떤 향상을 위해서는. 네 번째는 팀원의 역할이 명확히 돼야 된다. 그래서 GRPI 리스트에 이제 이게 들어가죠. 목표, 그다음에 R, 그죠? 역할, 그리고 책임감, 뭐 이런 것들. 자, 그다음에 다섯 번째, 기여도에 따른 보상. 그러니까 어떤 뭐 아까 뭐 사실 이 게마인 샤프트가 아닌 게젤 샤프트 같은 경우는 이익 공동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,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만들어진 팀은 대부분 이익 공동체라고 봐야겠죠. 그러니까 어떤 목표라는 건 공통의 이익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. 그 공통의 이익을 하나의 목적으로 해서 모이는 것이고, 이 팀이 또는 그 하나의 사회가, 그러면 결국은 그 이익이
골고루 정당하게 나눠지고 그 목표가 달성됐을 때 얻는 그 이익이 공통의 이익인 결국 공통적인 이제 목표가 공통의 이익이 될 수 있겠는데 이 공동의 이익이라는 것은 뭐 팀장 하나가 그걸 독식을 해서도 안 되고 또 팀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 몇몇에게만 나눠줘서도 안 되고 이것이 말하자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룰이 있어야 되겠죠. 그것도 어떤 목표가 달성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한다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게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분배한다. 이거에 대한 룰도 만들어졌어야 되겠죠. 어떤 팀을 만들 때는 기여도에 따른 보상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떤 유인 동기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팀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이제 말하자면은 향상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될 수 있겠다. 팀워크를 향상할 수 있는. 그래서 우리가 과제로서 GRPI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. 그래서 GRPI는 뭐의 약자냐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죠. 첫 시간에. 그러니까 G는 goal, 목표고 R은 말하자면 G는 goal이고 R은 role 또는 responsibility. 그래서 역할과 책임. P는 프로세스 어떤 과정. 그리고 절차. 그 다음에 I는 interpersonal relationship이죠. 그러니까 서로 간의 상호의 관계. 그 interpersonal relationship이에요. 그래서 GRPI 체크리스트가 여러분에게 과제로 나가고 여기에 각각 목표와 역할과 책임과 어떤 수행 절차와 상호 관계를 체크리스트에 작성하도록 여러분 연습 문제가 나갑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해야 할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로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